8월 11일 금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너도 박근혜 정권에 탄핵해놓고 문재인이 저럴 줄 몰랐냐, 너도 공범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분개합니다. 자, 그렇게 따져봅시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허접한 촛불에 정권을 넘겨주고 보수를 괴멸시킬 줄은, 그러면 당신들은 모르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빨아대었습니까? 저는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보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보수당이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박근혜의 탄핵이 아니더라도 보수는 이번 대선에서 대몰락을 했을 것이고요. 보수의 대안은 거의 부재했을 것이고, 보수는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집권 10년의 무능의 대가를 치렀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1% 득표했다 하지만은 전체 국민의 75%가 투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보자 하면 겨우 30%가 10명 중에 3명이 투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포함하면 문재인 지지했을 뿐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지지자를 합치면 무려 52%가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에 반대하는데 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정의당 표는 문재인 표라고 간주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난 대선에 고작 국민의 10명 중에 3명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매일 수십조의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면서,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저만큼 보수 중에 분배와 복지와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위한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황장수는 좌파다, 황장수는 빨갱이다, 별 수모를 견디면서도 유승민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개혁보수의 미래라는 책까지 내면서 보수가 과거 관변, 종북척결, 기득권 앞잡이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했고, 박근혜 정권이 경제민주화를 내걸어서 집권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정권 초반부터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점점 더 퇴행적으로 가고, 보수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점점 더 퇴행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은 퇴행적이다 못해서 그야말로 그냥 시름시름 조용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신문에 보면요, 공부도 세신도 무관심하다, 한국당의 의원 모임이 사라져가고 있다, 국회 각종 의원 모임이 많이 있다, 취미 모임도 있고 의정활동 공부 모임도 있다,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의원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모임도 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열의가 있다면 이런 모임들이 넘쳐난다. 왜? 이런 모임하면 드는 각종 비용도 국회에서 나오니까요. 기왕이면 정부 돈 받아서 어울리고 모이고 밥 먹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모임이 넘쳐났는데, 한국당에는 개혁성황 의원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 16대는 미래연대, 17대는 수요모임, 18대는 민본 21, 19대는 아침소리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임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혁신하는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내부 권력투쟁도 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박영준, 권영진, 김성동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다. 근데 저는 이런 자들도 가짜였다고 봅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였다면 벌써 보수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리더들로 떠올랐을 건데요. 이 자들 대부분이 권력의 줄을 서서 적당히 서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적당히 발 빼서 비판하고 어느 시점에는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제안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들이 마치 개혁 보수인 양 강남 좌파인 양 포장을 하고 그런 행태를 취해서 자기 철학이 이 중에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보수 정권의 몰락에 이들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형식적이라도 아침에 모여서 밥 먹는 이런 모임조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한국당에 어원 모임조차 기근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 어원 모임은 19대를 끝으로 맥맥이 끊어졌다. 대부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많이 갔죠. 이제는 공부도 세신도 내부의 이 정파 투쟁도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공부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보수가 처해 있는 위기를 돌파할 소신이나 실력이나 한마디로 배짱이나 양심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예비역 장성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우리 당은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저를 등도로 전사들이 부족했다 하며 한국당 의원의 자질에 불을 붙였다라는데요. 공천만 주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임명직 비슷하게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기득권 집단에 속해 있다가 비례대표 줄 잘 쓰거나 돈 잘 써서 기어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싸워야 할 때는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군한테 총질이다. 저는 홍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홍 대표는 싸워야 될 때 지금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 나를 따라라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한간에 홍 대표를 뭐라고 부르는지 홍 대표는 듣지 못했습니까? 제가 좀 비판적인 소리를 하니까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 벨 소리들 하는데 저는 이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끄기로 한 사람입니다. 저를 개새끼라 하든지 소새끼라 하든지 저는 걸리는 대로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제 하나 몸을 던져서 당신들을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볼 때 구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107명이든 105명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전투를 하는 사람을 모아놔야 당이 살아난다고 발언했다는데 그래 본인은 전투를 할 줄 알아서 이 국가 안보의 위기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길 교수라고 뭐 계시죠? 그분이요. 지금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는 좀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6, 70년대에 다들 유신시대에 겁을 먹고 있을 때 그야말로 몸을 던져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올바른 합리적인 보수로 저야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선고를 받았습니다. 70년대에. 항소를 안 했습니다. 날 죽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요. 항소를 해야 봐주는 척 하면서 사형 때렸다가 풀어줄 건데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항소 좀 해라고 매달렸습니다. 지금 홍 대표요. 대법원 재판 남겨놓고 있는데요. 날 죽여라고. 그래 내 한 몸 죽어서 정권 안고 같이 죽겠다고 해야 정권이 겁을 먹어서라도 제대로 때리지 못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끌려가면 제가 볼 때 결과도 좋지 않을 겁니다. 자,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을 줄 잘 서면 3인방한테 줄 서고 최순실이한테 줄 서고 예? 친박 실세들한테 친이 실세들한테 줄 서면 개나 소나 공천 좋습니다. 줄 설 때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이뻐하겠어요? 아부만 잘하면 되겠어요? 아부 플러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공천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충성맹세하고 아부와 충성맹세와 갖다 바쳐서 배지 달아서 어떻게 단 배지인데 이 배지나 계속 연장해서 오래 살아남는 놈이 국회에서 장땡이지 정의가 어디 있고 안보가 어디 있고 국가가 어디 있냐. 보수 개나 주라고. 그래.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썩은 국회의원들, 바른정당의 썩은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행태 아닙니까? 어제 박지원 전 대표가 폭로했지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유승민이 합치자 김무성 전 대표가 말을 했다. 물론 유승민 측도 부인하고 김무성 측도 부인하는데 그래서 햇볕 정책을 폐기하면 합치겠다.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러면 내가 사퇴할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안철수 지지가 올라갔을 때 바른정당이 안철수를 지지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철수 지지가 빠지면서 그렇게 못했지요. 자,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붙어 먹는 것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보수의 본질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보수의 철학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권 자체가 철학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박근혜 정권의 망조가 어디서 들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토록 말리던 2015년 9월 3일 천하무 망루에 올라갔다 오면서 미국의 최후 통첩이 있었고 그러면서 급격히 사드 찬성으로 돌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드 말도 못 꺼내게 했고 부인을 했습니다. 급히 일본하고 위안부 협정으로 돌면서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고립되어 가서 무너졌습니다. 보수가 보수의 철학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해먹자. 네?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리더고 보수의 대변자고 그러면서 줄 서서 갖다 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만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을 수혈하자면서 정경련 앞잡이나 기득권의 앞잡이들만 냈다 갖다 놨습니다. 그 앞잡이들을 갖다 놔야 뭐 생기는 게 있겠죠. 그렇게 모여 있으니 그들이 언제 투쟁을 할 줄 압니까? 싸울 줄 압니까? 뒤에서 정권이 보수 정권일 때는 앞에 나가서 투산이 뭐니 씹으러댈 줄 알지만은 정권 바뀌니까 전부 지잡아 갈까봐 다들 자기를 생각하면 비리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장한 월급은 제대로 줬나? 내 사생활에 문제는 없나? 내가 하던 사업에서 의원직을 바탕으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로비해서 압력으로 좀 덕을 본 거는 없나? 뇌물 받은 거는 없나? 봉투 받은 거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잡아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판을 치고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 위기가 그야말로 건국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이 권력과 맞대응을 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투가면 종북척결 좌파 입에 달고 삽니다. 저는 그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몸을 던져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이 장미 길을 가고 또 누구는 진흙탕 바닥을 가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장미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싶어서 진흙탕으로 와서 이렇게 십수년을 진흙탕에서 살고 있고 한때 장미길로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장미가 깔려있는 길을 걸으면서 한마디로 자신의 몸에 진흙탕이 하나 튈까봐 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아한 슈트나 드레스를 입고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들은 싸웠을 때 잃게 될 자신의 평온과 안일이 이렇게 자신의 부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공관장 갑질 박찬주 논쟁이 터졌을 때 좌파 단체가 폭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선 때부터 안보 종북 척결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박찬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갈이 하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서 자신들이 불편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여기에 불을 지르면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좌파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수 내부의 부패, 정작 안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 군 내부의 부패가 오늘날 이렇게 행편없는 정권에 권력을 넘겨준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보수는 정말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수가 썩었다면 누가 이것을 지지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 그분들한테만 지지받다가 그냥 소멸해 가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그런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안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의료보험이니 또 무슨 기초연금 인상이니 어제 또 한 건 했죠. 그제는 이 비급여 전면 확대한다 했고, 어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으로 올려서 기초수급도 90만 명씩 늘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초수급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10,000원을 하겠다. 그야말로 자기 돈 들지 않는다고 무수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고 탈원전하겠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린이집조차도 전부 공영화하겠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을 하나씩 다 자신들의 이념적 칼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옳은 방향도 있고 보수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깔려진 목적 자체가 파퓰리즘으로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순수한 개혁의 방향도 왜곡되기 마련이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재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된 토론의 장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보수 정당들은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변인 성명 하나 발표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김한길 야당 대표할 때 최동욱이니 국정원 댓글이니 이런 걸 가지고 NLL 문제니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몇 달을 수염 기르고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허접하다라고 비판하는 종북이나 진보나 좌빨들도 몸을 던져서 싸울 때는 자기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싸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보를 지켜왔다라는 보수가 경제가 포퓰리즘 속에 무너져가고, 제가 포퓰리즘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왜? 저는 어느 정도 사회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이건 포퓰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 입만 열면 종북 척결하고 안보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직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흔들리는 측면에만 목소리 조금 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자, 좋은 말 그리고 생색내는 것은 전부 이 정권이 독식하고, 이 우파 보수라는 인사들은 입을 쳐닫고, 심지어 자기의 정가의 보도고 이 펀더멘탈 기반이 되는 안보 문제가 무너져가서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달 안에 제대로 말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더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이 사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남북 대화 주도 운전서, 더 나아가서 베를린 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 대화 제안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똘마니 문재인이 숱한 실수와 말장난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한마디로 누더기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이나 비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정당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들 이런 식으로 왜 정당을 유지해 갑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 특보라고 한 4명 임명했습니다. 그래, 그런 자들 척근들 앉혀놓고 뭘 더 해먹겠다라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저는 나를 죽여라 하고 이렇게 자신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나 이혜훈이나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누구도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잘나서 설치던 친박들은 요즘 잡아갈까 싶어서 다 어디 가서 숨어버렸습니까?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밤에 사부작 술 사고 다닙니까? 저는요, 이 썩은 보수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입으로 안보를 달고 외치던 사람들 스스로가 안보가 죽어버리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들부터 처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